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벌써 6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꽃눈분화가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형성된 꽃눈이 충실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잎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합니다. 엽소 현상이 심하거나 갈반이 와서 낙엽이 많이 되면 동화사물 생성 공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꽃눈이 충실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과일의 비대는 물론 착색도 불량하게 됩니다. 당연히 맛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꽃눈이었다 라고 판단되었던 것이 봄에 잎이 됩니다. 따라서 햇볕이 가장 중요합니다. 햇볕이 잘 들어간다는 말은 방제도 잘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관 안쪽의 복잡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속아서 제거하는 것이 맞다. 5월달에 일찍 좀 조기에 제거해달라 이런 말씀을 강조드린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6월 하순 시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도장제를 과다하게 따내버리시면은 형성되고 있는 또는 형성된 꽃눈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즉 2차 성형을 통해서 다 빠져버립니다. 6월 하순부터는 직립성 순, 즉 도장지를 지나치게 많이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 있는 직립질을 직하향 유인을 다 하셨습니다. 성목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늘어진 부분에 등 위에 어깨 직립지가 많습니다. 이 결과지 군상에 발생되는 직립성 순은 여러분들이 따내시면 안 됩니다. 이 직립성 순이 중간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버리면은 2차 순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 안쪽에 있는 복잡한 순들은 제거해가지고 약이 잘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나무는 최대한 가위 톱을 많이 대지 않고 갖고 가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잘라내는 만큼 나무도 그만큼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육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모든 병원균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제가 6월 중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를 건너고 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삼면성이라고요? 네. 이 밭도 큰 놈을 또 사왔어. 이 밭도 네. M26 작은 포트묘 네. 이 작은 묘고 네. 금년도 삼면성이에요. 보시기에 나무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무 상태는 좋아요. 깨끗하죠? 네. 노란 떡잎 한 장 없이 또 동해 피해 나무 좀 피해 전혀 없습니다. 잎도 엄청 두껍고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이 원 아버지보다가 한 8대1, 6대1 되는 아들 가지가 대략 20개에서 28개 배치되어 있어요. 이 가지 수가 많을수록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걸 그냥 두시거든요. 직립질을. 그냥 두시면은 이 가지가 굵어져요. 그렇죠. 꽃도 많이 오지 않고. 그리고 이걸 따내버리면은 이 나무 전체의 이파리 수가 작아져. 지금은 잎이 중요한데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땅을 보게끔 이렇게 유인해버리니까 잎은 그대로 보유하게 되죠. 이 가지와 이 가지의 중간에 공간이 생기죠. 하늘에 햇빛이 잘 들어오겠죠. 그리고 잎이 보유되기 때문에 잎이 동화양분을 만드는 동화사물을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잎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무한테는 엄청 좋은 거죠. 당도와 색깔 또 이 꽃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끝을 막는 전쟁을 요새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가지를 이제 분지각 이쑤시개를 통해서 수평을 잡아줬습니다. 수평. 이게 만약에 위로 뻗게 되면은 굵어져 버려요. 현재 이것도 굵은 상태인데 물론 내일에 전쟁도 나갈 겁니다만 그 방법이 하여튼 이쑤시개 통해서 분지각 90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굵어지지 못하게 또 수평이 돼야 좋은 꽃눈이 많이 오고 여기 보시면은 한 뼘은 눈이 없는데 한 뼘 20cm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눈이 다 생겼죠. 보십시오. 빈자리가 없죠. 예.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지각이 중요하고 여기에 어릴 때 카팅을 한 번 여기 카팅했는 자리예요. 한 번, 두 번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또 한 번 해요. 두 번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신초가 원래 발생됐는데 여기에서 쌍발 2개 내지 3개의 경쟁기가 발생돼요. 그래서 원 줄기는 놔두고 이 안에 보시면은 여기 제거한 흔적이 있습니다. 따니까 경쟁기는 없어지고 요거 제거했는 만큼 뿌리는 그대로 양분 이동하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눈이 빈자리 없이 다 눈이 다 됐습니다. 나지라는 게 없어, 나지. 요도 눈이 싸게 나오죠. 작지만은 내내 다 커질 겁니다. 여기도 발생되어 있고. 그래서 다소 긴 거는 이렇게 한 뼘 됐을 때 줄을 달아가지고 직하향 유인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쓰면은 여기가 굵어지기 때문에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가지하고. 수평 하향 꼬부라주니까 꽃눈이 형성되고 또 굵어지지 않고 비율이 정확해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제가 봐서는 아주 양호해지고 잎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양분 관리가 잘 돼가지고 떡잎이 거의 없고 물론 유목입니다만 그러네. 예, 이 과일도 물론 처음 달렸는데 한 8개에서 한 5개, 8개, 10개에서 달렸습니다. 4년차 내내 상당히 많은 양이 달릴 것이다. 해주 꽂는 봤을 때 이러한 생리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전정과 유인은 이쑤시개 유인, 끈유인, 그 다음에 결과지의 유인. 이런 유인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배 관리. 나무가 건강하면은 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약만 잡고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문제를 누구한테 처음 내가 습득을 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약은 거요 뭐요? 여기는 지금 뭐 GAP 등록된 예. 바스타 제초를 뿌렸습니다. 아. 옛날에 근삼이 뭐 그라목산 이런 거 쳤는데 나무에 피해도 없고 뿌리에도 제재 피해가 없고 사과동사 사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처음에 잘못 배우면은 잘못 들어서는 거예요. 그 키만 막 나는 뭐 이렇게 커가지고 막 그렇죠. 해줬어. 예. 재미로 이제 키워본다고. 아, 전라도 그렇죠. 쪽에서는 사과가 농사가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형수는 아닙니다. 거기도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저 좀 지대가 높거든. 그리고 예. 우리 형수는 집안에서 키워도 막 잘 키워갖고 사과를 키 높이 잘라가지고 자기 따기 좋고 해갖고도 많이 따더라고. 한 나무에 막 한 상자 넘게씩 따더라고. 왜 남쪽 지방에 또는 그 해발이 낮은 곳에 사과 재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뿌리에 이 기능만 강화시켜주고 또 생리적으로 잘 관리하면은 해발 50, 해발 40, 해발 20에서도 정말로 A2 플러스급 사과를 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냉이가 왔다고도 남쪽이 더 오히려 따뜻하던데 강원도 쪽에서도 이렇게 사과 왜 열리면 여기도 더 춥잖아요. 전라도 지방보다. 그렇죠. 여기가 해발 84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비배 관리, 잎 관리. 꽃은 많이 피더라고. 예. 숫자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아, 예. 그것이 문제가 어디가 있나 싶었어. 내가 그래서 무슨 예. 와서 그래라 하우스를 해줘야 되나. 나 참. 충분히 됩니다. 지금 여기도 자 보시면 나무 크기가 비슷하지요. 네, 그렇죠. 예, 어느 하나 예. 등락폭 없이 예, 크고 낮은 거 예, 없이 예. 가지 배치 문제, 키 문제, 이 가지 굵기 문제,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이게 바로 한 가지 기술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라도 한평이 예, 원래 고향이. 고향이시라고요. 예. 한평. 그 나비 축제 많이 하는데 거기는 그렇죠, 그죠? 예. 아. 그래서 한번 이제 대구 간 짐에 이거를 갖다 숨어 왔어. 작년에 사과 몇 개씩 열리더라고. 예. 대구 갈 때 또 올해는 숫자에 꽃은 많이 피는데 안 와. 그래서 냉이가 와서 그러나 하고.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수질 점검은 해보았는가? 아직도 해보지 않았는가? 양량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는가? 어떠한 약재를 선택해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추를 다신 분이 전국에 간혹 있습니다만 이렇게 잎을 감싸고 추를 다셔야 됩니다. 잎을 감싸게 되면은 결과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족 보존 법칙에 의해서 꽃눈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다. 7월 달에는 엽소 현상, 일소 피해도 우려가 되고 열과 방지도 수확 40일 전부터 사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열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물론 수확 건전 무렵에 도장지를 지나치게 과하게 일찍 제거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그늘 속에 있던 열매가 도장지를 제거함으로 해서 갑자기 햇볕에 노출되게 되면 당연히 일소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미리미리 조기에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파리들이 동화 양분을 잘 생성하게끔 도와주셔야 합니다. 물론 햇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던 동화 사물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빅그린 이런 것들 제가 특별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작물 중에서 그 반응이 가장 늦습니다. 그만큼 재배하기가 어렵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감염 중에 있기 때문에 사이 방제, 특별 방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6월 하순에는 후론사이드 소화제 플러스 다이세넨 500g 추가 플러스 살충제 플러스 빅그린 또는 마그네슘 또는 실바코 소화제 500g 플러스 안트라콜 소화제 1kg 또는 다이세넨 1kg를 선택하셔가지고 살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경에는 델란 소화제, 살충제는 순나방, 선녀벌레, 면충 위주로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약재가 많습니다만 약재 조합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또는 사콜라 밴드 회원들께서는 밴드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제나 마코피카를 꼭 첨가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칼슘을 자주 살포하시게 되면 이 과피 조직이 야물어집니다. 이 과피 조직이 야물고 단단해야 탄저균이 침범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한번 감염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쳐도 절대 치료가 불가합니다. 칼슘도 이 열매에 흡수가 잘 되느냐, 그것이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칼슘 선택을 정말로 잘 하셔야 합니다. 사과콜라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설 것인가, 뒤에 설 것인가,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